공주아가 처음으로 양현빈의 손을 잡고도 놓지 못한 밤, 양현빈은 그제야 알게 됐는데요. 자신이 평생 품고 있던 사람이 운명이라는 말은 멋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한 번 늦게 알아차리면 숨이 막힐 만큼 아픈 고백이라는 걸요. 술 기운에 겨우 터져나온 공주아의 왜 자꾸 생각나는데요? 라는 말은 양현빈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놨고 그날 이후 양현빈은 더는 친구인 척도 아무렇지 않은 척도 못하게 됐습니다. 공주아 역시 아침이 되자마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지난밤을 후회했는데요. 그런데 웃기게도 후회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창피함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양현빈도 같은 마음이라는 확신이 공주아를 자꾸만 웃게 만들었더라고요. 양현빈은 아침 일찍 공주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평소처럼 태연한 척 출근 잘하셨어요. 라고 물어놓고는 정작 본인이 더 긴장해서 커피를 3잔이나 마셨습니다. 공주아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어젯밤 일은 흑역사로 묻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떠봤는데요. 양현빈이 잠깐 침묵하다가 낮게 웃으면서 흑역사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받아치자 공주아는 사무실 한복판에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 한마디로 둘 사이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고 공주아와 양현빈은 비밀스럽지만 분명하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연애가 너무 늦게 시작된 만큼 너무 조심스러웠다는 점이었는데요. 공주아는 한성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양현빈은 양동익의 야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둘이 계속 숨어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양현빈은 오랜 시간 참아온 마음을 더는 뒤로 미루고 싶지 않았고 공주아 역시 이번만큼은 누군가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평범한 데이트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는데요. 거창한 호텔도 남들 눈 피하는 먼 곳도 아니고 그냥 공주아가 좋아하는 동네 골목과 양현빈이 자주 가는 작은 서점 그리고 늦은 오후 함께 걷는 산책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공주아는 그 소박함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양현빈 옆에서 괜히 어깨를 부딪히고 별것 아닌 간식 하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이건 제 거예요 아니요 내 거예요 하며 웃는 시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공주아는 자신이 30년 악연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잠깐씩 잊어버릴 정도였거든요. 양현빈도 달라졌습니다. 늘 차갑고 빈틈없어 보이던 양현빈이 공주아 앞에서는 유치해질 만큼 솔직해졌는데요. 공주아가 빵집 진열대 앞에서 한참 고민하면 양현빈은 디자이너는 원래 선택 장애도 예술적으로 하시나 봐요 하고 놀렸고 공주아가 삐친 척 돌아서면 금세 따라와 조용히 손끝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공주아가 우리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으면 양현빈은 장난기를 지우고 아주 진지하게 안 되는 이유를 평생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되는 이유를 만들면 안 되나요? 라고 답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공주아는 양현빈이 왜 자신에게 운명처럼 느껴졌는지 다시 알게 됐습니다. 한편 공대안과 양동숙 쪽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대안과 양동숙은 술김에 하룻밤을 보내고 난 뒤 더 어색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로를 너무 오래 알아온 탓에 감정을 속일 수가 없게 됐는데요. 양동숙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쳤네, 진짜 미쳤네를 수십 번 중얼거리며 공대안 얼굴도 제대로 못 봤고 공대안도 평소처럼 능청스럽게 넘기려다가 결국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먼저 선을 넘은 건 공대안이었습니다. 공대안은 양동숙이 괜히 센 척할수록 더 마음이 아파졌고 그래서 처음으로 가볍지 않게 말해버렸거든요. 나 어제 술 핑계 대기 싫은데 넣을 때 마음이 무너졌고 오늘 아침에 더 확실해졌어. 나 너 그냥 못 보내. 양동숙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는데요.
이혼의 상처도 아직 덜 아물었고 아들 민지우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원수 집안이라는 현실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대한이 괜히 웃으면서 나 원래 인정 많은 거 맞는데 이번엔 착각 아닌 것 같아. 너 불쌍해서 챙긴 거 아니고 내가 예뻐서 내가 계속 생각나서 그런 거야 라고 털어놓자 양동숙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늘 농담처럼만 들리던 공대한의 말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꽂혀버린 거였죠. 양동숙은 눈물을 겨우 참으면서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라고 툭 던졌는데 공대한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 나이라 더 늦기 전에 해야지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이 참 별것 아닌데 이상하게 심장을 세게 쳤고 그렇게 공대한과 양동숙도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두 커플 모두 이 관계를 들키면 집안이 발칵 뒤집힌다는 걸 너무 잘 안다는 점이었는데요. 공주아와 양현빈은 어른들 싸움의 불씨가 될까 두려웠고 공대한과 양동숙은 아예 동네 소문이 되어버릴까 겁났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몰래 데이트를 즐기기로 했는데 운명은 참 묘하게도 숨기려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마주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날 공주아와 양현빈은 점심도 못 먹은 채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주말 장터가 열리는 동네 골목으로 향했는데요. 공주아는 천으로 만든 소품과 빈티지 단추를 보며 아이처럼 신나했고 양현빈은 그런 공주아를 보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풀렸습니다. 공주아는 장난처럼 이러다 엄마가 보면 기절하실걸요? 라고 했고 양현빈은 그럼 제가 먼저 쓰러질게요. 덜 충격받으시라고라며 웃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웃고 있었는데 바로 몇 미터 앞에서 공대한이 양동숙 손목을 자연스럽게 잡아 끌며 나타났습니다. 공대한은 양동숙이 군것질하고 싶다고 한 붕어빵을 사주려다 사람들 틈에서 공주아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고 그 순간 네 사람 모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건 공주아였습니다. 삼촌 공대한이 양동숙과 함께 있는 것도 충격인데 그 분위기가 너무 뻔했거든요. 양동숙 역시 하필이면 공주아와 양현빈을 동시에 마주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공대한은 잠깐 당황하더니 오히려 먼저 웃어버렸는데요. 이야, 이 동네 참 좁네. 근데 너희 둘은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냐? 라고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양현빈은 괜히 점잖은 척 저희는 그냥이라고 하다가 말끝을 흐렸고 공주아는 더 이상 숨길 의미가 없다고 느꼈는지 양현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또렷하게 말했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 만나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공대한은 놀라면서도 묘하게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양동숙도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공대한이 그러는 너희는 우리 보고 뭐라 할 처지냐라고 받아치자 이번엔 양동숙이 민망해서 팔꿈치로 공대한 옆구리를 쿡 찔렀고 공주아는 눈이 동그래져서 설마 두 분도라고 묻다가 말을 삼켰습니다. 그러자 공대한이 대놓고 응, 우리도 시작했어. 아주 늦게, 아주 어렵게라고 말해버렸고 양동숙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한꺼번에 알아버린 채 같은 포장마차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는 상황인데도 웃고 끝낼 수만은 없는 현실이 곧 따라붙었습니다. 공주아는 가장 먼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한성미가 이 사실을 알면 자신과 양현빈 관계도 문제지만 공대한과 양동숙일까지 얽혀 집안 전체가 전쟁터가 될 게 뻔했거든요. 양현빈 역시 양동익 반응을 생각하니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양동익은 공정함과 함께 사람극장에 출연해 두 집안의 화해와 우정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래서 공정한이 이사까지 가버리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다고 여기는 사람이니까요. 겉으로는 공정한을 붙잡고 좋은 이웃인 척 굴지만
속으로는 그 관계마저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대한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유난히 담담했습니다. 공대한이 먼저 어차피 다들 반대할 거잖아. 근데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는 반대보다 후회가 더 무섭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공주와 가슴에도 깊게 박혔습니다. 자신도 늘 후회 없이 살고 싶어서 디자인을 택했고 지금은 양현빈까지 선택했으니까요. 한편 공주아와 양현빈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는데요. 들킬까 두려워 더 조심하는데도 감정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공주아는 자신 때문에 양현빈이 가족과 더 멀어질까 두려워 몇 번이나 한 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양현빈은 공주아를 붙잡고 말했는데요. 주아씨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이제야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에 공주아는 결국 울고 맙니다. 사랑이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라 무섭기도 하다는 걸,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눈물이었죠. 공대한과 양동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이에도 현실은 계속 들이쳤는데요. 민지우 문제, 이혼 정리, 양가 눈치, 장사 준비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은 힘든 이야기를 할수록 더 가까워졌습니다. 양동숙이 나는 이제 누가 좋다고 해도 안 믿겨라고 털어놓자 공대한은 안 믿기면 내가 오래 보여줄게. 급하게 안 해도 되라고 답했는데요. 그 말에 양동숙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젊을 때는 뜨겁기만 한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금 자신이 붙잡히는 건 이런 다정함이라는 걸 처음 인정하게 된 겁니다. 결국 네 사람은 서로의 연애를 비밀 동맹처럼 지켜주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비밀이 생기면 반드시 먼저 냄새 맡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양은빈이 공우제 만나러 나왔다가 멀리서 공대한과 양동숙 분위기를 먼저 알아차리고 곧이어 오진아까지 동네 소문 낌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황보혜수는 회사 내부에서 양현빈과 공주아를 겨냥한 이상한 말들이 도는 걸 감지하고 박준혁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주아 공모전 PT 일정을 흔들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막 시작된 네 사람에게 행복한 시간은 분명 찾아왔는데요. 그 행복이 오래갈수록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손길도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서늘한 건 한성미가 공주아 방에서 우연히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을 줍는 장면인데요. 거기에는 공주아와 양현빈이 함께 다녀온 동네 골목 서점 이름과 공대한과 양동숙이 네 사람 함께 마셨던 포장마차 카드 결제 시간이 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한성미는 종이 한 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차갑게 웃었고 그 순간 시청자들은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 막 시작된 두 커플의 연애가 달달한 비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공주아와 양현빈이 간신히 확인한 마음도 공대한과 양동숙이 늦게 시작한 사랑도 다음 순간부터는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